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박정희의 통일론. 박정희의 통일 전략은 평화를 통한 부국 강병을 매개로 한 한반도 전체의 자유화였다. 그는 통일이 외세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역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6년 8.15 기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혹자는 국토의 양단이 타력에 의해 강요된 사실을 들어 조국의 통일이 타력의 혜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성의 포기요, 의타심의 소산인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관건이다. 그는 1968년 8월 15일 공화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특별 담화에서는 통일은 결국 국내외적인 조건의 성숙과 더불어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힘의 배양에 의해서만 이룩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자체의 내실을 키워야 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돼야 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됐을 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통일이 안 된다. 가장 좋은 기회야 8.15 해방 때였을 것이다. 일본 군대 다 쫓고 일본 사람 다 쫓아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었는데도 우리가 못했다. 그때 우리는 내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건과 기회를 포착할 수 없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물며 중구난방으로 무책임한 통일론을 함부로 떠들어서 우리 국론을 혼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행위는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백해무익한 일이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가 통일의 중간 목표이며 근대화가 완성되면 그 경제 역량과 민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남한이 통일 전략 추진의 기지가 되어 북한을 자유민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 정권이 북한을 남한혁명의 기지로 설정한 것과 대칭되는 전략 개념이었다.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의 이런 근대화가 이뤄지려면 평화가 필요했다. 박정희의 사전에 나타난 평화통일이란 말은 평화를 통해서 번 국력으로서 남한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란 자유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부국 강병을 위한 시간 벌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말장난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전략 목표가 뚜렷한 평화였다. 박정희는 1972년 1월 11일의 기자회견에서 서독이 동독과 전쟁을 한 적도 없지만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우리가 알기에는 UN 동시가입에 있어서 서독 정부는 20개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고 흥미가 있는 조항, 즉 무력 또는 위협의 상호 포기, 운운하는 조항이 있다. 지금 동서독에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 치겠다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의 상호 포기를 확실하게 다짐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전쟁 부인 선언, 즉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하자는 것, 또는 쌍방이 평화 공존을 정해야 하는 행위를 포기하자는 등 3가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다 뜻은 마찬가지다. 무력 사용 안 하고 폭력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바꿔가지고 2번, 3번 못을 박아가면서 이런 조건이어야만 유엔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박정희는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말한 평화란 것은 평화 공존을 가장한 분단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것과 합치되는 이야기다. 그는 1966년 1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2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쟁취하는가의 싸움이며 그 정통성을 확보한 쪽만이 1민족, 1국가의 월계관을 써야 한다는 역사관에 투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4월 23일 대구 유세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통일이 된 연후에 북한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전략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은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의 집권 18년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데 바쳐졌다. 3단계 통일 방안이니 연방제 통일 방안이니 하는 정교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박정희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통일 방안이 아닌 통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천명하는 데 그쳤다. 통일은 결국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을 쌓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는 1970년 8.15 선언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통일의 원칙을 평화통일이라고 못 봤고 북한 측에 대해서도 폭력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이 요구를 수락한다면 남북한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유엔의 권위를 수락한다면 유엔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적 체제 경쟁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획기적 제의는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측에 제의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사 회담이었다. 이 제의가 북한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적십자사 회담이 시작됐고 이것이 매개가 되어 본격적 정치회담인 이후락 정보부장 김일성 회담과 7.4 공동성명이 탄생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의 평양 출장에 앞서 이런 요지의 훈령을 내렸다. 즉, 회담은 비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치적 문제로 이행하며 남북 간의 분위기 호전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일방적 통일 방안에 선전적 제안을 피하고 상호 비방 중상을 피하며 무력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락 부장에 앞서 북한으로 들어갔던 정홍진 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데 이 정치회담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한국 측은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고 했으나 북한은 이 정치회담을 남북합작회담으로 끌고 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한 내 공산당의 활동 자유 보장을 얻어내려 했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1973년 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꼬투리로 잡은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중단시켰다. 비록 회담은 중단됐으나 이 고위 정치 회담은 그 뒤에 정권 때 모습을 달리하여 단속적으로 이뤄졌고 2000년 평양 정상회담을 결과했다.